여러분, 이건 정말 실화입니다. 고종 32년 1895년 음력 8월 보름날 밤이었다. 경복궁 교태전 일대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평소보다 유난히 붉게 물든 보름달 아래 야간 순찰을 돌던 내관 김상궁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저것이 무엇이냐? 교태전 뒤편 후원으로 향하는 하얀 옷을 입은 여인들의 행렬. 그들은 마치 넋이 나간 듯 일렬로 걸어가고 있었다. 김상궁이 세어본 숫자만 해도 20이 넘었다. 모두 젊은 궁녀들이었다. 거기 누구냐? 이 밤중에 어디로 가는 것이냐? 김상궁의 외침에도 궁녀들은 대답이 없었다. 마치 김상궁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후원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김상궁이 뒤따라 달려갔지만 향원정 연못 앞에 이르렀을 때 궁녀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궁궐은 발칵 뒤집혔다. 각 전각에서 23명의 궁녀가 동시에 사라진 것이다. 침소에는 그들의 옷가지와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고 도망친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마치 한밤중에 증발해버린 것처럼. 조정에서는 즉시 비밀 조사단을 꾸렸다. 포도청 최고의 포교였던 이판서가 수사를 맡았다. 그는 먼저 실종 궁녀들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실종된 궁녀들은 모두 최근 한 달 사이 북원의 오래된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 우물은 원래 사용이 금지된 곳이었다. 숙종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우물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이판서가 우물을 조사하려 갔을 때 그는 우물 주변에서 기묘한 것을 발견했다. 우물 돌담에 새겨진 낡은 글씨였다. 월만즉 영생, 달이 차면 영생을 얻으리라. 더 충격적인 것은 우물 바닥이었다. 나무통을 내려보냈지만 바닥에 닿지 않았다. 마치 끝이 없는 구멍처럼 깊었다. 그런데 물은 항상 지면에서 불과 2자 아래에 고여 있었다.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그날 밤 이판서는 우물을 감시하기로 했다. 자정이 지나자 우물에서 희미한 푸른 빛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물속에서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달빛 따라 오르면 시간의 문이 열리고 이판서가 우물을 들여다보는 순간 물속에 비친 것은 자신의 얼굴이 아니었다. 수백 개의 여인 얼굴들이 물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천천히 손을 뻗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경악한 이판서가 뒤로 물러났을 때 우물에서 한 여인이 기어 올라왔다. 젖은 하얀 치마 저고리, 창백한 얼굴.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실종된 궁녀 중 한 명인 춘향이었다. 도와주십시오. 춘향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나왔다. 이판서가 그녀를 부축했을 때 그녀의 몸은 얼음처럼 차갑고 축축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른 궁녀들은 어디 있느냐? 춘향은 떨리는 목소리로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한 달 전 그녀가 처음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갔을 때 물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목소리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보름달이 붉게 뜰 때 이곳으로 오라. 너희에게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주리라. 춘향뿐만 아니라 우물에서 물을 기른 다른 궁녀들도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마치 홀린 듯 그날 밤 우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우물 속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경복궁과 똑같이 생긴 궁궐이었지만 그곳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시간이 멈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백 년 전에 사라진 궁녀들이었다. 조선 초기부터 중기까지 각 시대에서 사라진 궁녀들이 모두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젊은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곳 궁녀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인형 같았습니다. 춘향은 도망쳐 나왔지만 다른 궁녀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고 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춘향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안 됩니다.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판서가 붙잡으려 했지만 춘향은 물방울처럼 흩어져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젖은 자국만 남았다. 이 판서는 궁중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경복궁 창건 이래로 50년마다 한 번씩 궁녀 집단 실종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모든 사건이 음력 8월 보름, 붉은 달이 뜨는 밤에 발생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태종시대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태종은 직접 이 사건을 조사했고 도사를 불러 우물을 봉인하려 했다. 하지만 도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 우물은 봉인할 수 없사옵니다. 이것은 시간의 틈, 이승과 저승도 아닌 곳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억지로 막으면 더 큰 재앙이 올 것입니다. 도사의 조언에 따라 태종은 우물 사용을 금지시키고 주변에 결계를 쳤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 금기를 잊어버렸다. 이 판서는 즉시 고종에게 보고했다. 고종은 심각한 표정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 우물을 영원히 봉인하라.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을 비밀 문서로 분류하라. 그날 밤 무당과 스님들이 동원되어 우물 주변에 강력한 결계를 쳤다. 우물은 거대한 돌판으로 덮였고 그 위에 무거운 석탑이 세워졌다. 우물로 가는 모든 길은 봉쇄되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다. 봉인 작업 이후 일주일 동안 매일 밤 경복궁 어딘가에서 여인들의 합창 소리가 들렸다. 22명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어 노래를 불렀다. 우리는 시간 사이에, 과거와 미래 사이에 영원히 춤추리. 일주일 후 노랫소리는 멈췄다. 그리고 다시는 들리지 않았다. 1895년 사건 이후 경복궁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특정한 보름달 밤이 되면 교태전 후원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들의 그림자가 목격되곤 했다. 하지만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없었다. 이 판서는 평생 이 사건을 잊지 못했다. 그는 퇴임 전 마지막으로 우물터를 찾았다. 봉인은 여전히 견고했지만 석탑 주변의 풀들은 다른 곳보다 유난히 푸르고 무성했다. 그는 조용히 절을 올렸다. 돌아오지 못한 22명의 궁녀들을 위해. 세월이 흘러 경복궁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다. 그 과정에서 우물을 덮고 있던 석탑도 사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물 자체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현대에 와서 경복궁 복원 작업이 진행될 때 한 고고학자가 오래된 궁중 기록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북원의 우물은 시간의 문이다. 열리면 안 되는 문, 닫혀야 할 문. 그러나 달이 붉게 차오르는 밤이면 문은 여전히 그곳에 존재한다. 오늘도 경복궁 어딘가에는 봉인된 우물이 있다.
그리고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붉은 달의 밤, 그곳에서는 여전히 22명의 궁녀들이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 시간과 시간 사이, 현실과 환상 사이, 그들은 영원히 춤춘다. 에필로그 2025년 현재. 최근 경복궁 야간 관람객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특정한 달밤에 교태전 뒤편을 걸다 보면 멀리서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가면 존재하지 않는 우물의 환영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문화재청은 이를 단순한 도시전설로 치부하지만 한 가지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경복궁 북쪽 후원 특정 구역에서는 지하 탐사 장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그곳만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처럼. 혹시 당신이 붉은 보름달이 뜬 밤에 경복궁을 방문한다면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라. 멀리서 들려오는 여인들의 합창을, 130년 전 사라진 궁녀들의 노래를. 그들은 아직도 그곳에 있다. 시간의 틈 사이에서 영원히